찍어.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방송을 공개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예,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예, 바로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까 8시 반부터 이제 공개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11시 20분까지 오늘 유튜브를 같이 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하루 쉬었죠. 개인 유튜브는 했습니다, 그냥 어제. 제가 엊그저께 아팠잖아요. 그래서 막 마스크 쓰고 방송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A형 독감에 걸려가지고, 몸조리를 좀 하고, 제 컨디션은 많이 조금은 좋아졌는데, 완전히 난 건 아니라서, 여전히 집에서 요양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시장 얘기 좀 드리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에코프로 제가 보고 있었어가지고 LT전자도 괜찮고, 시장은 이번 주까지는 전반적으로 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지금 그나마 시장에서 뭔가 이슈가 나온 거라고 한다면 자율주행 이슈가 좀 나와 있죠. 테슬라 때문에. 그 이슈가 그나마 좀 센 편인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닥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이번 주까지는 이럴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즉, 이번 주까지는 추격 매수는, 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추격 매수를 하는 시장은 아니고, 이제 적절한 모멘텀이 있는 것들, 눌려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약간 간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를 대비한 그러한 시장이 이번 주입니다. 제가 뭐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이유는 뭐죠? 이유는 어디 갔어? 그냥 설명을 하자. 금요일날 이제 일본 금리 이슈가 있으니까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제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작부터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게 시장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지가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판을 가지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이 금리를 올려도 단발성이냐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 이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여하에 따라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본국으로 귀환할 것이냐, 우려로 그칠 것이냐가 결정이 되겠죠.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할 거라고요, 진짜로.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제 생각입니다. 이 뒤에는 제 생각. 제 개인적인, 아직 크리스마스 안 왔습니다, 여러분. 그 산타랠리 자꾸 하시는데, 크리스마스는 다음 주 목요일이고요. 다음 주 목요일이고, 제가 이 산타랠리 얘기 들을 때마다 조금 약간 당황스럽기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더 산타랠리 찾으시는. 아니, 난 이게, 이거 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크리스마스는 종교적인 명절 아닌가, 원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제, 종교를 안 믿으시는 분들도 크리스마스는 챙기시더라고요. 그, 무슨 날인지 알고 그러시나? 부처님 오신 날도 그렇게 챙기시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크리스마스 아직 안 왔어요. 다음 주에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장 좋아지면 산타랠리 아닌가요? 네, 왜 그렇잖아요. 아, 기독교 아니면 크리스마스 아니 꼭 일을 한다라기보다 그냥 공휴일 정도로 일반 사람들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한데 크리스마스를 다들 엄청 챙기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튼 불교도 산타 좋아한다고요? 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요. 아이고, 잠깐만. 어제가 넘어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금리 인상할 것으로 보고요. 근데 연속성은 결여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엔켈이 우려는 기후에 그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고비만 넘어가면 다음 주부터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누차 얘기했죠. 저는 그렇게 봐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종목 장세를 기대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다다다음 주, 요게 이제 연말 연초 요런 개념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그럼 이번 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번 주는 수비적인 접근이 필요한 한 주다. 이 얘기를 제가 이미 지난주부터 쭉 드렸습니다. 네. 아유, 대목님 감사합니다. 예.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자, 여러분. 잠깐만요. 이것 잠깐 봅시다. 제가 사실 오늘 문자반 분들에게 아직 종목을 안 드렸는데, 아까 종목을 쏘려고 하다가 지금 유튜브로 넘어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만 보다가 오늘은 그냥 제가 이제 공개 방송도 하고 하니까 뭐 상황만 괜찮으면 그냥 지금 와우넷 제가 공개 방송도 하고 있고 여기 유튜브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둘 다 그냥 한꺼번에 다 그냥 매수를 해버릴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냥 공개를 해버리고 뭐 조금 상황 봐서 진행할게요. 자, 감기가 아니라 A형 감염 독감이었고요. A형 독감이었고 링겔 맞고 주사 맞고 타미플루 먹고 일반적인 약도 먹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와이프도 어제 독감 확진을 받았어요. 또 제가 옮겼나봐. 아, 이게 나 완전히 무슨 예전에도 제가 한경방송에서 예전에 누구냐 지금은 없는 하윤이 박하윤 앵커 그리고 지금 저랑 같이 방송하는 최기훈 앵커 제가 다 옮기기는 했거든요. 코로나를 제가 먼저 걸리고 그 다음에 하윤이가 걸리고 그 다음 기훈이 형 걸리고 그 다음 경락이 형 걸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슈퍼 전파자라고 엄청 뭐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제가 그냥 갇혀 지내고 있는데도 없네요.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그래서 제가 오늘 TV 방송 안 나갑니다. 오늘 TV 방송 그래서 안 나갑니다. 에코프로냐고요? 아니, 에코프로는 근데 자, 에코프로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어제 개인 유튜브를 했었는데요. 에코프로 저 안 팔았다고 했죠. 예. 기억하시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어제 제 개인 유튜브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굿모닝 작전을 안 나왔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들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에코프로 저 그냥 들고 갈 거라고 했을 겁니다. 예, 어제 이게 많이 빠지니까 걱정들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걱정보다는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게 왜 짜증이 나냐면요, 2차전지 섹터가 오르기 위한 전조 증상이라는 게 항상 있는데, 그게 최근에 있거든요. 근데 올라가다 마니까 솔직히 조금 짜증은 나는데, 그냥 파동이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앞선 파동은 너무 가팔랐고, 가파르게 올라가야지만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파동으로 저는 지금 전개가 돼서, 야이씨, 이건 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도 지금 봤거든요. 오늘 이벤트 해요. 예. 자, 이거 지금 오늘 아침에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에요. 신고가입니다. 오늘 드디어 신고가 갔어요. 지금 4% 올랐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나는 이게 탄산리튬이 이렇게 가는데 이차전지가 못 간다고? 이게 좀 이해는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좀 명확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 탄산리튬 선물 일봉입니다. 이거 일봉이 지금 이렇게, 이게 중국 모바일 어플이라서 제가 캡처해서밖에 못 보여드리네요. 예. 이게 페이지를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안 되네. 신고가 가고 있어. 신고가 12월 이렇게 조금 12월에 조정이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한 지난주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오늘 신고가라고요. 이런데 안 간다고? 원래는 탄산리튬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는지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야, 지금 왜 안 가는 거야? 가야 정상이야. 얘랑 강원에너지는 얘 좀 올랐네. 얘랑 이제 성일하이텍 이런 것도 가야 되고요. 이 보합이네. 야, 뉴스가 안 나오네. 신고가인데. 근데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별로 뭐 사람들이 관심이 없나 본데, 저쪽은 방향성이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2차전지는 아무튼 좋게 봐요. 그래서 저는 2차전지를 나쁘게 볼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아셨죠? 신기주에 몰빵을 계획하고 있다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야수의 심장인데, 뭐 그런 건 알아서 하시고 저는 모르겠고, 아우토크립트가 오늘 좋더라고요. 얘는요, 이 자리만 사수하면 돼요. 17,000원 초반만 사수하면 얘는 2만원 넘어갈 겁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자리를 넘은 거라 이게 중요한 거고요. 지나고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11선 있죠. 여기 11선. 얘를 지금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11선을 주가가 이렇게 타고 가고 있어요. 11선 타고 가고 있어요. 11선 타고 가는 종목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시세 측면에서는. 그래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T가 오늘 조금 반등을 하네요. 뭐 IT도 반등해야죠. 근데 오늘 조금 그래도 반등 폭이 좀 있네. 하나마이크론 3, 4%씩 반등들을 많이 하네. 해성 DS, 오늘 리폰 나웃 엔제, 로봇은 쉬고 있고. 자, 제가 어제 제 유튜브에서 유로핏도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유로핏 같은 거 제가 어제 뭐랬죠? 이거 29,000원대 깨지면 27,000원 무조건 오니까 대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만약에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면. 사실 저희는 여기서 샀죠. 원래 12월 첫 거래일날 산 종목인데 바로 급등이 나왔지만 이제 이런 과정이 있고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매매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공부를 하셔야죠. 뭐다?
이렇게 이제 한번 급등을 하고 조정이 나오죠. 이런 자리는 노려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기준선과 11선 맞물리는 자리였잖아요, 사실 이날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못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이날 반전 양봉 나오면서 이제 반등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보통 이게 뭐예요? 기술적인 눌림목이죠. 딴 게 아니라 기술적인 눌림목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예요? 기술적으로 매매해야죠.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가 보통 어디냐면 볼린저 상단이라고요. 기술적으로 들어갔으니까 기술적으로 매매해야죠. 사실 이거 따먹는 매매거든요. 뭡니까? 기준선 눌림목 매매가 기본적으로는 여기를 뚫느냐 마느냐는 지나봐야 아는 건데요. 애초에 여기서 차트 보고 들어간 입장에서는 요거 먹는 거라고요. 근데 얘는 좀 극적으로 이게 움직임이 좀 크더라고요. 유로핏이 보니까 어제 아침에 딱 볼린저 상단 찍자마자 거래가 빵 터져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볼린저 상단에서 터진 거거든요. 여기서 한 방에 밀었잖아요. 차익 나온 겁니다. 차트 봐가면서. 얘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오후에 만약에 27,000원 위로 못 돌리면 좀 애매해질 거예요, 아마. 좀 시간이 필요해지는 패턴으로 또 바뀔 텐데, 그게 아니면 또 반등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오후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오후 한 2시 반 정도는 돼야 그래도 오늘 종가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고 가늠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후가 중요해요. 15일선은 또 뭡니까? 15일선은 뭡니까? 예. 15일선은 전 뭔지는 잘 와, 아우토크립트.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죠? 아우토크립트는. 아우토크립트 다들 축하합니다. 예, 아우토크립트. 아우토크리퍼가 아니에요, 크립트. 저번에 또 어떤 분이 아우토크립토라고 하더라고. 크립토는 그거잖아요, 암호화폐. 암호화폐가 크립토고, 크리퍼? 크리퍼는 뭔지 모르겠고, 아우토크립트. 제가 아까 제가 지금 공개방송 중이라고 했잖아요, 와우넷. 공개방송 하면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추가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율주행. 자율주행, 어디 갔노?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런데요. 자율주행은 SDB부터 이제 최종 목적지인 무인 자율주행이죠. 무인 FSD까지 가는 이 경로를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보면 사실 자율주행이 은근히 주가가 못 갔어요. 가장 큰 이유는 로봇에 밀렸어요. 그리고 원래 자율주행의 메인 플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인데, 얘네가 로봇에 힘을 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나마 테슬라는 자율주행 쪽 기술력이 확보가 많이 되어 있기는 한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테슬라보다는 조금 뒤처지죠. 기술력 자체는 또 나쁘진 않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레귤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자율주행이 본격화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에 운전으로 먹고 사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그 뭡니까, 트럭 또 있고, 이게 물류 운반하는 것들도 있고, 이게 이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서는 다 대체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직업을 잃는 거잖아요. 아, 이게 과연 될 수가 있나? 솔직히 저는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쪽은. 그리고 과연 이게 이제 사고나 이런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그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래서 저는 로봇에 좀 밀렸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신고가를 가기 시작을 했고, 지금 테슬라의 모멘텀은 두 개죠. 하나는 스페이스X의 IPO,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내년 1월, 2월에 무인 FSD를 선보인다. 이거잖아요. 근데 내년 초엔 또 CES도 있네요. CES에서는 당연히 모빌리티도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자율주행은 피지컬 AI의 대표 주자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하면 다들 로봇 얘기만 하지만 원래 피지컬 AI의 선두주자는 자율주행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관련된 종목들 뭘 봐야 되느냐 인데, 관련된 종목 탑픽은 당연히 오토에버입니다. 원래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현대오토에버 지금 얼마예요? 봅시다. 오늘 얘는 거꾸로 빠지네. 얘 많이 올랐어요. 근데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많이 올라서. 현대오토에버를 제가 사자고 한 시점은 여기고요. 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때 16만원이었는데 이 대형주가 거의 근 더블을 갔으니까요. 90% 올랐거든요. 이건 따라 들어가는 잔일 아니에요. 부담돼요. 머스크 정치판 또 뛰어들어요. 그리고 제가 보는 개인적인 탑픽은 슈어소프트테크인데 얘도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주봉이나 월봉 보면 전 아직 새까맣게 먼 것 같아서 제 탑픽은 얘입니다. 슈어소프트테크. 누차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거는 많이들 수익 이미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에 있으신 분들 기준으로 절반 익절하고 절반만 지금 그냥 내비 두시면 돼요. 혹시 제가 얘기한 대로 진행이 안 된다? 주가가 급락한다? 여기까지 급락한다? 여기서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무서워요, 대체? 여기서 샀잖아요. 그리고 절반은 이미 익절했잖아. 많이. 주가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빠져도 괜찮잖아요.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일부 물량 들고 있으면 버틸 수 있지 않나요? 예, 버텨보세요. 왜냐면 얘는 가면 많이 갈 것 같은데. 지금 주가에서 더블도 갈 수 있어요, 이거. 아셨죠? 아셨으면 1번. 또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기서 몰빵 쳐놓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난 여기서 사라고 했잖아. 아셨죠? 제가 여기서 사라고 했잖아요. 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자리에서 막 들어가시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일부 물량. 그럼 나는 이때 못 샀는데요? 못 산 게 아니라 안 산 거잖아요. 그래, 안 샀는데요? 네, 종목도 드릴게요. 이런 자리엔 저도 신규를 못 사요, 잘. 쫄아가지고. 아셨죠? 근데 이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여기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 상당수는 이미 익절을 했을 거야. 주가가 시원하게 쑥쑥쑥 안 가고, 왔다 갔다 하면 다 팔게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쵸? 머리로 남겨놓는 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미 다 이익 실현한 사람이 내가 볼 때는 한 80%는 될 겁니다. 진짜로. 오히려 최근에 막 이제 추격한 사람들이 일부 있을 것 같고요. 저 밑에서 사놓고 절반 익절하고 절반만 들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주식들이 있어요. 이런 류의 주식은 그렇게 하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다코스가 뭐냐면요, 예, 다코스가 얘예요. SOS랩하고 아우토크립트. 근데 두 개는 결이 조금 다른 게, SOS랩은 사실 라이다 전문 기업이라 테슬라가 라이다 안 쓰잖아요. 다른 데는 쓸 수도 있지.
그러니까 모멘텀이, 자율주행 쪽 모멘텀이 예전만치 강하지는 못해요. 다만 얘는 오히려 로보틱스 쪽으로 또 추가적으로 애드업이 되는 거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이게 참 특이한 게 SOS랩도 그렇고 아우토크립트도 그렇고 둘 다 원래는 얘는 라이다, 얘는 자동차 보안, 즉 자율주행에 최적화되어 있던 기업들인데 둘 다 요즘 거론되는 거는 로보틱스 쪽으로 매출 나올 수 있다 해요. 사실은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 두 회사가 다크호스입니다. 다크호스. 퓨런티어는 이게 말이 좀 그럴 수 있는데 바닥에서 지금 빵 이제 이슈 가지고 올라온 거라서요. 요건 자리 잡는 거 좀 보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런 거. 퓨런티어는 바닥에서 이슈 가지고 빵빵 이렇게 올라온 거라 조금 자리 잡을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얘는. 그리고 아우토크립트는 오늘 이제 급등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SOS랩. 얘도 지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얘도 이제 이 패턴 자체는요, 어제 여기까지 올라갔었죠. 12,000원대 중반까지. 패턴 자체를 일단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이미. 나쁘진 않죠, 이런 거. 나쁘진 않은데 좀 답답할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저게 각도가 완만한 패턴이라 뚫을 때 진통이 좀 있거든요. 바이오가 초토화다. 글쎄. 바이오가 초토화? NIB 오늘 많이 올랐더라고요. 바이오는 초토화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유튜브에 계신 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이오 뭐죠? 다 아시죠? 제 바이오 원픽이 뭡니까 대체? 오늘도 올라가네. 빠지지를 않아요. 빠지지를. 아우 답답해 죽겠네. 알테도 올랐어요. 맞아요. 다 아시잖아요. 제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몇 번이나 알려드린 종목 에이프릴 바이오. 지금은 없어요. 저 못 샀어요. 아직 43,000원 돌파할 때 팔아가지고 아직 못 샀다고요. 이때 샀어야 돼. 4만원 깨질 때 딱 한 번 깨졌는데 제가 여러분께 4만원 깨지면 사라고 얘기는 해놓고 정작 내가 못 샀다고요. 내가. 좋아요. 이거 얼마나 야, 진짜 뭐 스무스하게 올라가지 않나 이런 거? 이런 주식은 걱정이 별로 안 되죠, 여러분. 이런 주식은 별로 걱정이 안 되죠. 박사님 얘기를 왜 여기 와서. 예, MF님 감사합니다. 예, MF님 감사합니다. 예, 직선으로 올라가잖아요. 제가 시총 1조는 무조건 갈 거라고 했죠? 1조 넘었습니다. 저는 이거 1.5조 1조 5천억에서 2조까지도 갈 수 있어 보여요. 1조 5천억은 갈 것 같아요. 확실히 1조 5천억. 지금 이제 1조 됐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은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조정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조정 오면 사고 싶은데 조정이 잘 안 나와요. 제가 맨날 강조하던 것들 중에 어제 급등한 거 하나 있었어요. 메지온 어제 혹시 보셨나? 메지온 어제 날라갔더라고요. 드디어. 제가 이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얘는 데이터가 잘 나왔어요. 어제 IR에서 그거 발표해서 잘 나왔고 요즘 오름 테라퓨틱도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올걸요 아마. 근데 오름 테라퓨틱은 컨셉이 그거예요. 제2의 리가켄 바이오. 왜냐면 리가켄 바이오가 ADC 항체 이중항체로 이중항체 이제 선두주자격인데 오름 테라퓨틱은 DCA 방식이라고 해서 그쪽의 선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DC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워낙에 이제 그 본인의 분야를 확고하게 글로벌리하게 좀 인정받고 있는 회사라 시가총액이 이제 2조 되려고 하거든요. 얘도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얘도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벤트 이거 잠깐 얘기해도 되나? 이게 유튜브랑 지금 동시 송출이라 잠깐만 얘기해도 되나요? 피디님이 된다고 하면 할게요. 예. 자, 원전 잠깐 봅시다. 원전이 오늘 좀 안 좋구나. 원전이 요즘 계속 조금씩 쉬어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원전이 조금씩 쉬어가네. 아, 어제 원전 들어간 거 지금 살짝 물렸거든요. 근데 이제 원전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원전 좋게 봐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 우리가 이제 원전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걔잖아요. 그 뉴스케일 파워랑 오클로 얘네 둘인데 얘네 둘이 최근에 주가가 좀 별로예요.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체적인 동력은 전 좋다고 봐요. 우리 시장 내에서. 그리고 원전뿐만이 아니라 어제 보니까 이제 전기 쪽 이런 것도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요런 이제 송전이나 배전 같은 이제 전력 설비 쪽도 좋아 보입니다. 우진 같은 것도 시세가 많이 났다가 내려온 게 다지 추세가 깨진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로봇주들이 이런 게 아마 많을 거거든요.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많을 거라고. 우리나라 지금 뭐 로봇이나 막 이런 쪽 종목들 보면 의료 AI나 이쪽 종목들 보면 좀 정신이 그게 좀 없을 겁니다. 피디님이 아무 얘기가 없으시니까 잠깐만 드릴게요. 제가 오늘 공개방송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하는 이벤트는 이거고요. 2주짜리 패키지인데 지금부터 2주 계산하면 딱 올 연말까지예요. 가격은 원래 정가가 한 달에 88, 2주면은 44로 볼 수가 있는데 원래 2주짜리는 안 팔거든요. 근데 체험 형태로 해서 22만원짜리 체험 한번 해보셔라. 3490-4605입니다. 3490-4605고 8시 반부터 10시까지 라방 하고요. 2시부터 3시 반까지도 라방을 합니다. 문자가 나가고요. 리딩은 매주 월수금 일주일에 3번 프리미엄 리포트가 따로 발송이 되고요. 그리고 12월 전략특강 VOD 이미 찍어놨는데 요거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고 관련돼서는 한 10종목 정도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주 동안 해보시고 3490-4605입니다. 2주 동안 22만원이라는 초저가에 해보시고 성과가 있으시면 딱 내년 1월부터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셉이 괜찮죠? 지금 올해 남은 게 2주 남았으니까 올해 남은 2주 동안 저랑 함께 해보시고 거기서 성과가 나오신다면 1월부터 함께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컨셉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반은 뭐 상시 열려 있죠. 문자반은 확신이 있냐고요? 확신이 없으면 뭐 어쩝니까? 저는 확신이 있죠. 저는 확신이 있는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산타랠리가 안 온다. 만약에 산타랠리가 안 온다. 기존 문자반이 옮길 수가 있냐고요? 그거는 일단 한번 가입을 해 보시고 그 1599로 시작하는 고객센터 번호가 있어요. 거기에 한번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 주실 겁니다. 저는 그런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까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하니까요. 메카닉이래요. 기술적인 부분은 그 담당자와 얘기를 해 보시면 조금 더 현명한 대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신공이 얘는 뭐냐? 한신공이 요즘 이런 막 중소형 건설주들 움직임도 좀 있었죠. IS 동선도 뭐야? 와, 리튬값 미쳤다. 5%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리튬 가격이 5%가 넘게 올라가는데 2차 전지가 요거밖에 반응을 안 해. 이것도 이상한 놈들이네. 아우토크립트 18,000원.
아우토크립트 들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이게 변동성이 커서요, 이런 종목들이. 살짝 애를 매기긴 했는데, 결국 가네요. 결국 가네. 아우토크립트. 그 제가 저번에 언젠가 언급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와우 HTS는 현재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요. 앞으로 이제 추가 모집을 안 하고, 와우 HTS는 이제 3개월 다 연한 끝나면 저는 안 할 생각입니다. 그냥 와우 HTS 없이 사실은 할 생각이고요. 와우 HTS 없이 진행을 할 생각이고, 대신 문자반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와우 HTS에 계속 커멘트 날리던 걸 문자반에 날릴 생각이고, 그 대신 문자반 가격이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문자반도 문자반인데 기왕이면 정현방으로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가격 대비나 가격 대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나 이런 거는 저는 문자반도 좋은데, 그러니까 문자반은 심플하게 컨셉 가지고 매매하기에 제일 좋다고 봅니다. 하루에 한 종목. 그리고 해보신 분들이 다 아시죠? 여기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계신데, 뭐 다 올라가진 못해요. 당연히 다 올라가진 못하지만 솔직히 한 90%는 올라가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지금 문자반 회원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 말 인정하시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솔직히 제 지금 문자반 지금 몇 달 했지? 한 달 반 정도 했거든요. 했는데 정확도가 90%는 되지 않아? 되지 않아요? 이상은 되죠. 이거 솔직히 1번 아닙니까, 여러분? 네, 정확도 90% 이상. 급등주도 간간히 있잖아요. 있었음. 네. 급등주는 그래도 한 30% 이상은 올라가야 급등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30%에서 90%까지 올라간 것들이 있었잖아요. 성과가 이 정도면 전 좋다고 봅니다. 예, 그래요. 뭐 섹터나 시황 이런 것들은 이제 정현방은 하루에 2번씩 매일 방송을 하니까요. 당연히 더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제가 어제 정현방에서만 했던 얘기 하나만 해드리면, 뭐죠?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코스닥에 대한 얘기인데, 코스닥에 대한 얘기인데, 코스닥이요. 좀 보면, 중장기는 가끔 합니다, 요즘은. 지금 최근에 중장기 했던 종목이, 에이프릴 바이오 했었고요. 삼양 NC캠도 한번 했었고요. 이거 둘 다 근데 다 입절을 했고, 그리고 에코프로가 지금 중장기예요. 에코프로. 그리고 이게 간간히 하고 있어요. 간간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장기 좋죠. 중장기 좋은데, 지금 또 최근에 중장기로 좋게 보는 거 이거 칩셋 미디어. 다 얘기했죠. 칩셋 미디어도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다 좋지만 사실 지금은 시점이요. 종목장 대비를 해야 돼요. 종목장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코스닥이 막상 12월에 막 정신없이 움직인 것 같지만 정작 12월 시가가 여기고요. 현재가 여기에요. 예. 사실 요 안에서 움직인 게 다예요. 그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한 이거는 11월 이 하락의 시작점 있잖아요. 예. 이 하락의 시작점. 사실 여길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한 게 다고요. 이걸 가지고 제가 앞선에 11월 말부터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형태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형태가 이제, 그러니까 전반적인 형태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왔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저는 이거를 사실 핸들로 보는 거거든요. 얘를 핸들로 보는 거고, 커비드 핸들이다 이게 결국. 커비드 핸들이란 패턴이 왜 핸들이 나오는 거냐면, 요게 왜 나오는 거냐면, 여기에 대한 저항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 원리 자체가. 그냥 그런 거랑 비슷한 거다, 이게 지금. 이 얘기를 최근에 이렇게 움직이니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11월 말부터 올라올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 자, 이제 코스닥이 가는 시장인데, 이런 데서부터는 이제 좀 쉴 거다. FOMC도 있고, 매크로 이슈가 있어서, 그걸 빌미 삼아. 근데 그게 뭐예요? 일본 금리 인상 여부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12월은 막상 지나고 보니까, 야, 무슨 종목장이 엄청나게 올 것 같았는데, 지수는 올라간 게 없어요. 회장 30일까지 진행이 되죠. 예. 차트 관련된 강의 예전에 많이 했는데요. 근데 사실 어차피 회원을 가입을 하시면 이제 오전 오후 라이브 방송할 때요, 차트 얘기는 많이 해요 제가. 그럼 패턴 얘기만 들으셔도 많이 도움이 되실걸요? 제가 그냥 뭐 사자 뭐 팔자 이 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시장 얘기도 하고, 시장 지금 변화되는 것, 지금 봐야 되는 것, 얘가 왜 좋은지 차트 얘기 다 합니다. 그냥 내용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라서요. 차트는 어차피 그냥 몇 달 들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걸요 아마?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다 제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내 칩이 저렇게 올라왔구나. 지금 여러분 이 얘기 잠깐 좀 드릴게요. CES 얘기인데 아까도 잠깐 얘기한 거지만, 제가 1년 전에 이제 주식구조대라는 팀을 만들었었죠. 1년 전에 이제 주식구조대라는 팀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이경락 대표, 나, 강준혁 대표, 임종욱 대표 넷이서 팀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산에도 갔었고, 제 기억이 나요. 그때 부산에 강연에 가가지고 부산역 앞에서 밀면 먹고, 돼지국밥 먹고, 밤에 거기 맥주 마시러 다 나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 뭐지? 횟집 되게 맛있는 거 있던데, 부산역에. 무슨, 부산역에 가면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 인천에 뭡니까? 중국 거리 뭐라고 하냐? 중국 음식점 많은 그 거리 있는 것처럼 부산역 앞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처음에 부산역에 도착하자마자 짜장면을 먹으면서 근처에 맛있는 횟집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현지인들만 가는 횟집을 추천을 해줘가지고, 차이나타운이 왜 내 생각이 안 나지? 예. 했더니, 평소에 자주 가시는 횟집 없냐, 근처에. 맛있는데. 현지인만 가는. 소개해달라고 해서 갔더만, 진짜 맛있더라고요, 확실히. 맛집은 현지인들이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때도 CES 얘기를 많이 했어요. 딱 작년 이맘때예요. 딱 작년 이맘때. 근데, 제가 CS를 이번 2026 CS를 또 이제 조사를 하면서 가장 소름 돋는 게 뭐냐면, 키워드가 맨날 똑같아요. 심지어 23도 똑같아, 내 기억엔. 2023년부터 최근 한 4, 5년간 CES의 키워드가 거의 똑같다고요, 지금. 그 말이 뭐예요? 중요하니까 맨날 그 얘기 나오는 거라고요. 중요하니까 해마다 반복이 되는 거고요. 옛날에 손정희 회장도 중요하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라고 한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AI가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매 수년째 하고 있다고요, 이미. CES에서도요. 손정희 아저씨뿐만이 아니라 CES도 맨날 AI가 중요하대. 그리고 세부, 이게 뭐가 겹치냐면 AI 헬스케어. 맨날 얘기 나와요, 이거. 이거 맨날 얘기 나와요. 얘기 안 나오는 적이 없어요. 공간 컴퓨팅, 이것도 맨날 얘기 나와요.
예전에 애플이 이거 언제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애플이 뭐 안경 같은 거 끼고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왜 두들기고 하는 거, 그게 공간 컴퓨팅이잖아요. 이거 맨날 얘기 나오는 거예요. 모빌리티 이거 맨날 나옵니다. 모빌리티 맨날 나와요. 로보틱스 맨날 나와요. 이게 새로운 거는 없어요. 새로운 건 없거든요. 새로운 건 없다고요. 그럼 차이가 뭐냐면 구체화가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개념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엔 그럴듯한 내러티브를 보고 가요. 그 다음 이게 요 그럴듯한 내러티브가 조금 더 이제 현실성 있는 얘기로 다가오죠. 그리고 이게 결국은 각 현존하는 산업에 접목될 거고요. 이게 이제 구체화되는 거죠. 구체화가 뭐예요? 이게 돈이 되느냐 마느냐예요. 사실은 같은 AI라는 주제 가지고 지금 수년에 걸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최근에 AI 뭔 얘기 나와요? 버블론 나오고 밸류체인에 대한 얘기 나오죠. 밸류체인 얘기가 왜 나오죠? AI 인프라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받습니다. 이건 빚이죠. 그거 가지고 막대한 인프라를 조성을 했어요. 이게 결국은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마지막에 최종 엔드유저한테까지 가고, 엔드유저가 돈을 지불을 하죠. 그러면 이 앞에 어쩌고저쩌고 했던 기업들이 그 돈을 받아서 결국 그 돈이 흘러 처음에 진행했던 AI 인프라 기업까지 돈이 흘러가야죠. 그러면 AI 인프라 기업은 받은 돈을 가지고 빚을 갚고 나머지는 이제 수익을 챙기는 거죠. 이 구조가 원활하게 동그랗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뭔가 삐그덕 거릴 수 있다라는 게 AI 밸류체인에 대한 우려잖아요. 그쵸? 지금 최근에 나오는 AI 버블론부터 시작됐던 그 시장의 우려라는 게. 근데 공교롭게 CES가 코앞에 다가왔네요. 이번 CES의 주제는 뭐 딴 거 없어요. AI 산업의 구체화입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 지금 AI를 둘러싼 시장의 여러 우려들까지 불식시킬 수 있는 이슈예요. AI 산업의 구체화라는 건 말 그대로 돈이 되느냐 마느냐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들이 나올 거고, 관련된 종목들, 섹터들, 뭐 쉽게 생각하자면 산업군 앞 뒤에 이제 AI 붙는 애들, 피지컬 AI, 의료 AI, 온디바이스 AI. 근데 주가 위치가 다 달라요. 피지컬 AI에서의 대표적인 섹터 로봇, 자율주행. 근데 로봇은 많이 올랐네. 자율주행은 인재 관심 받네요. 이런 차이는 있어요. 의료 AI, 제가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유튜브 분들에게는 정말 보석 같은 종목을 너무 많이 드렸어요. 의료 AI는 시어스부터 출발해서 무지막지하게 드렸죠. 제2의 시어스 뭐라고 했죠? 3빌리언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토모큐브 너무 좋다고 하지 않았나? 토모큐브 가니까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얘기했고, 로키텔스케어 얘기했고, 프로티나 얘기했고, 다 얘기 드렸어요. 이쪽은 마지막으로 했던 게 유로핏이었다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얘네가 다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그쵸? 물론 최근에 이제 조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의료 AI와 로봇 전략을 얘기 드릴게요. 전략은 얘기 안 드렸구나. CS 관련 전략이에요. 예, 로봇하고 의료 AI는 추격 금물, 그리고 눌림목만 공략해야 돼요. 눌림목이 뭐냐? 이거 가입해서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이거 어떻게 얘기 못 하겠네. 눌림목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2번 온디바이스 AI 하고 자율주행, 얘네는 못 갔어요. 아직은 상대적으로 못 간 섹터거든요. 섹터라서 이쪽은
내용상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압축하면 돼요. 이쪽은 가격 부담 없이 일단은 압축해놓고 걔네들 위주로 보면 돼요. 마지막 3번. 이제 로봇이 됐든 의료 AI, 로봇이 됐든 의료 AI가 됐든 얘가 이제 많이 올랐다는 건데, 여기에서 아직 안 간 종목들이 덜어 있어요. 들이 덜어 있거든요. 이 중에서 뭐가 하나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스터디가 좀 필요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의료 AI 쪽을 특히 많이 파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료 AI 종목들이 아직 안 간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사실 어제 혼자 막 공부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실적은 안 좋지만 JLK라는 종목인데, 오늘 뉴스 나오면서 갭상승이 나와서 사실 보다 말았는데, 이 기업도 보니까 이제 일본이나 북미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더라고요. 내년부터 해외 매출이 찍히겠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그 차별적인 관심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AI 쪽에서 솔루션 종목들은 진짜 못 가긴 했는데, 이쪽은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장주가 원래 솔트룩스인데 영 힘을 못 쓰네. 예, 4203님, 드래곤님, 초파님, 더블로맨님, MFM님, 드림컴트루님 다 감사드립니다. 예. 일단 한번 들어오시고 뭔가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 가격 자체는 무지무지 쌉니다. 무지무지 싸요. 참고로 이제 다음 주부터인가? 다다음 주부터인가 이제 또 수익률 대회를 이제 왕중왕전을 할 텐데, 그때는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때는 저도 욕심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 최근에 제가 주가를 보면서 제일 좀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달바글로벌입니다.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맥점은 괜히 맥점은 아니구나. 제가 다시 한번 저 스스로 느낍니다. 맥점에선 쫄지 말자. 저는 쫄았지만 쫄지 말자. 사실 이 자리에서 그냥 샀으면 꽤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 한 30%는 올라왔거든요. 그래도 화장품주가 최근에 조금 관심을 받는데, 화장품주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는 화장품이나 엔터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군이에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AI다, 로봇이다, 바이오다, 2차전지다 이런 여러 그 이슈를 머금고 있는 섹터들에 비해서 이게 사실 AI랑 관련이 그게 많진 않다 보니까 조금 더딘 거는 맞거든요, 화장품이. 근데 최근에 오히려 시장 안 좋으니까 조금 반응들이 있었죠, 화장품주가. 나쁘진 않은데, 제가 좀 선호하는 거는 달바글로벌, APR 이거 두 개를 일단 우선순위로 놓고 보면서 이제 나머지 종목들을 보는 스타일인데,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시장의 메인은 또 아니다라는 게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타이밍 싸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다음 주부터 시장이 좋게 보는 입장이라. 근데 그걸 떠나서
이거는 이제 공부 차원에서 다시 얘기 드리면, 제가 이때 왜 나는 여기는 물려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트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게 처음에 시장에서 상장되자마자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잖아요. 달바글로벌이. 근데 이때 갭이 이렇게 한번 발생이 돼요. 그리고 이 갭은 이제 안 메워집니다. 계속 올라가면서 이 갭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로 주가가 핸들링이 됐었어요. 갭이란 건 대부분 근원적으로 메꿔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종목이 달바글로벌 같은 게 이렇게까지 내려왔어요.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이때 못 메우고 남겨놨던 갭이 여기 있단 말이죠. 여기 12만원대 초반에 있단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해. 그러면 여기 와야지 사는 게 맞잖아요. 그쵸?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때부터 얘기를 한 거라고요. 달바글로벌이 최근에 주가가 안 좋은데 저 자리 오면 나는 살 거예요 했는데, 이때 딱 왔을 때가 실적이 개판 나면서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 실적에 저도 쫄았다. 저도 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알면서도 주식은 실수를 반복해요, 원래. 응? 여러분. 제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실수 많이 반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100%라는 게 없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때 이제 실수를 한 거고, 제가 한 실수는 제가 생각했던 저점이 왔는데 쫀 거예요. 쫀 거. 그 쫀 거는 표면적인 이슈에 너무 매몰된 거죠. 실적이라는 이슈에. 근데 지나고 봤더니 이때 샀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와버렸네. 얘는 바닥을 탈출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눌리면 오히려 이제 매수 사이드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을 잘은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봐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앞에 두기에는, 뭐 CES에서 화장품이 뭐 박람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참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저는 화장품이 싸다라는 생각은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화장품도 싸고 엔터도 싸요. 엔터도 싸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저런 류의 섹터들은요, 뭐 화장품이 됐든 엔터가 됐든 뭐 이런 류의 이런 이제 섹터들은 이제 요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어제 좀 셌잖아요. 요즘은 시장 안 좋을 때 올라오는, 이제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섹터들이. 근데 얘네가 메인으로 올라서는 타이밍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얘네가 메인으로 올라서는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제일 적절한 타이밍은 종목장 그 다음 타이밍일 것 같아요. 종목장 그 다음 타이밍. 저는 이제 아직 종목장 초입이라고 보고 있고, 요게 끝나면 그 다음 타이밍. 그리고 저는 반도체라고 봐요. 순서가. 그러니까 뭐냐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시장의 메인스트림 역할을 이제 하는 게 저는 종목장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CES를 기반으로 한 소위 블라블라 AI 이쪽 얘기하는 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 제가 무슨 장이라고 맨날 얘기합니까? 반도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이제 코스닥, 강세와, 오늘 코스닥 조정이죠. 그 다음 제가 맨날 반도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다리면 된다. 근데 이게 바통 터치라는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원래. 스무스하게 A 시장 왔다가 B 시장 왔다가 C 시장 왔다가 이게 스무스하게 연결 잘 안 되잖아요, 실전에서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중간. 이게 스무스하게 반도체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역할을, 완충 역할을 얘네가 좀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화장품이나 엔터 같은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 싸고 시장에서는 하지만 주요 관심사는 아닌 이런 섹터들. 이해가 되셨으면 3번 한번 쳐보시고, 저 잠깐 물 한 잔만 좀 마실게요. 제가 아직 독감이 완벽하게 난 건 아니라서 말을 좀 많이 하면 목도 아프고 막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전반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종목도 같이 매매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매매를 할 거라고 했죠. 좀 봅시다. 그래서 종목을 한번 열심히 잘 찾아봅시다. 자, 지금 최재식 님도 감사드리고요. 자, 트릴리온. 근데 이게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제는 탈모, 오늘은 저 뭐야? 어디가 있냐? 여기 있구나. 오늘은 저출산, 어제는 탈모, 최근에는 부동산, 며칠 전에 성동구청장. 아, 뭔가 좀 잡스럽지 않아요? 지금 테마주들이 자꾸 움직이죠? 시장이 애매모호해서 그런 건데, 최근에 움직인 테마들이 꽤 있어요. 예. 이상한 테마주들이 많습니다. 어제는 탈모, 오늘은 저출산, 최근에는 주동산, 갑자기 나타난 성동구청장. 아니, 나는 이게 성동구청, 지금도 이름이 헷갈려. 정 뭐였지? 정원호 씨 맞죠? 정원호 씨 맞죠? 정원호 씨 맞는 것 같아요. 전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제가 정치에 관심이 아예 없어서 그런지, 저는 정원관, 정원관 옛날에 소방차 하시던 분이 정치하시나? 처음에 그렇게 봤어요. 정원관 씨가 정치한다고? 그랬더니까요. 제가 이쪽은 진짜 몰라요. 저 정치는 진짜 관심이 별로 많은 스타일이 아니라서. 근데 이게 뭔데, 저 사람이 대체 뭔데, 왜 관련주가 이렇게 많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 성동구청장인데 이번에 이제 뭐 서울 그 뭐야 오세훈이랑 누구랑 붙느냐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붙었을 때 제일 뭐 승률이 높다 막 이래가지고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다 좀 그런 거죠. 다 테마잖아요. 다 테마.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테마잖아요. 이게 공교롭게 다 12월 달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뭐냐면요, 이게 분명히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은 분명히 유동성이란 게 분명히 딱 있는 시장인데, 12월은 잘 생각을 해보면 12월 초부터 FOMC에 대한 걱정들을 다들 하고 있었고, FOMC가 종착지가 아니었고, 그 뒤에 이번 주 후반에 있는 일본 금리까지가 이 매크로 종착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중간에서 이 유동성들이 막 로봇도 뭐 이것저것 이제 섹터별로 순환매도 빠르고 했지만, 이런 일들도 이제 다 12월 달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지.
테마주들의 난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런 것들도 참 저런 거를 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해요. 잘 보면은 뭐 아이디어가 나오기는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은 로봇, 의료 AI 막 기존에 강했던 애들 다 두들겨 맞고 있어요. 거의 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로봇, 의료 AI, 그 다음 저 뭐야 이런 것들. IT 오늘 간만에 만능하고 2차전지는 명분은 좋은데 반등 시도는 참 미미하네. 2차전지 명분 좋은데. 오늘 코스닥 빠져요. 잠깐만요. 어우, 눈 아프다. 여러분, 독감은 안 좋은 게, 눈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제가 이번에 처음 걸려봤는데, 와, 코로나 때보다 아프더라고요. 이게 약간 다리에 힘이 풀리던데요? 이게 근육에 힘이 다 풀려가지고, 눈은 빠질 것 같고, 열은 38.5도까지 올라가고, 머리는 어지럽고, 와, 죽겠더라고, 진짜. 이게 이틀 전. 제가 그 상태에서 방송을 한 거였어요, 이틀 전에. 그 마스크 끼고, 막 코 풀어가면서 방송을 한 게, 그때 사실 그런 상태였어요. 맛이 완전 가가지고, 바로 병원 가서 링겔 꽂고 누워 있었어요. 독감이라고 해서. 근데 제가 올해는 못 있어서, 한 20분만 꽂고 일어나가지고, 주사 맞고 왔습니다. 약 타서. 약 먹고 한 이틀 지나니까 그래도 조금 나아졌어요. 아, 미코 같은 게 중장기로 들어가긴 나쁘진 않겠다. 단기 탄력은 없는 종목이긴 한데 가격대는 좋네. 가격대는 좋아. 최근에 수급 이동이 좀 있네. 윤짱님도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12월 초에 11월 말에서 이제 12월 넘어갈 때 아마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12월에 이갈고 준비하겠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기억하시나요? 12월에 연달아 종목들이 들어갈 때마다 급등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11월 마지막 거래일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자마자 그날 상승 VR 걸렸고요. 그 다음날 유로핏 사자마자 다음날부터 3일 연속 상승해서 40%. 그 다음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역시 사고 다음날부터 쭉 올라서 30%. 제가 다음주부터 또 보여줄 일들인 것 같습니다. 종목을 몇 개 골라놨어요 이미. 이제 이런 상황이면 이런 거 들어가고 저런 상황이면 저런 거 들어가려고 조금 예측 불허의 종목도 있습니다. 아, 반도체도 하나 있어요. 반도체도 하나 있는데 전 그 반도체는 갈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반도체를 이렇게 좋게는 안 보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야심차게 생각하고 있는 반도체가 하나 있습니다. 히든이 히든. 레거시가 아니라서 갈 수 있어요. 그거는 레거시 또 이제 온갖 추측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서도 언급을 안 한 거라. 자, 어제 밤에 찾아낸 겁니다. 네, 저는 어쨌든 이번 주는 공격적으로 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 이번 주 장이 좀 애매하게 뻔한데요. 지금 오늘 지수 올라간다라고 와 지수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와 지수가 올라간다가 아니에요. 코스닥이 가야 돼요. 코스닥이 못 가면 이게 원활한 종목장이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이분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죠. 오늘 거래소만 올라가고 코스닥 빠졌죠. 참 안 좋은 거라고요. 이거 별로인 거예요. 그나마 등락비는 아침부터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등락비, 그러니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 이게 막 엄청 안 좋다 이건 아니에요. 뭐 엄청 좋은 것도 당연히 아닌데, 코스피는 상승이 아주 약간 많고 코스닥은 하락이 약간 더 많아요. 등락비는 그냥 고만고만하다고요. 그러면 이제 지수를 놓고 봤어. 코스피는 지금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준선이죠. 이 회색선 보이시죠? 기준선 자리입니다. 코스닥은 어디입니까? 기준선 저 밑에 있어요. 코스닥이 더 센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종목장의 근간은 코스닥이라고요. 코스닥이 가야 종목장이 만들어져요. 이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있었던 그 종목장, 이 잠깐 있었던 종목장, 이것도 결국 코스닥이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연말연초는 CES가 있고, 그쵸?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기대감이 제일 커지는 시기고 막 이런데, 여기서 코스피 몇 푼 올랐다고 지수가 갈 것 같아요? 안 가요. 코스피는 쉬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거 포인트를 자꾸 놓치시는 것 같은데, 코스피는요 쉬어야 돼요. 박스로 쉬어야 돼요. 좀 쉬어야 돼요. 얘가 쉬고 코스닥이 치고 가야 더 멀리 간다니까요. 그리고 코스닥은 여기를 뚫을 것 같은 움직임도 이미 조금 보여줬어요. 얘가 이제 치고 가야 된다고. 그래야 장이 좋아지는 건데, 오늘은 코스닥 빠지잖아요. 이거 장 좋은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해도 된다고요. 급할 게 없다고요, 여러분.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시겠으면 1번. 지금은 급하게 하는 장은 아니에요. 근데 코스닥 부양책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 맞죠? 맞는데 나오겠지 뭐. 그리고 저는 어설프게 지금 나오는 것보단 다음 주에 나오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어떤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가신 상태에서 나와주는 게 사실 탄력을 붙이는 데는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현대무백스 같은 거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지극히 정상이죠. 변동성이 이미 커진 상태에서 수급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는 알기는 어렵죠. 근데 진짜 좋기는 좋다. 좋기는 좋네, 현대무백스. 그나마 개 중에 실적이 있는 로봇주죠. 로봇주는 원래 실적이 없는데 그나마 있는. 아, 근데 목 아프다. 효니 빠드레님 감사합니다. 아, 저분도 예전에 회원이었던 분들 같다. 오랜만입니다. 기억나는 대화명들이 좀 있어요. 저 오늘 11시 20분까지 진행을 하고요. 제가 오늘 공개방송을 해가지고 지금 정신없어서 문자도, 근데 이제 꼭 뭘 사야 되면 제가 아마 문자를 그 와중에도 보냈을 텐데, 지금 상황이 이래서 제가 일단은 전반적인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사악한 뱀님이 정확하게 아시네. 맞아요. 지금은 발표할 적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드를 언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다음 주에 코스닥 부양책이 나온다? 진짜 주식을 조금 아는 대통령인가? 이런 생각도 저는 요즘 좀 드는 게, 괜히 좋은 카드 하나를 소진하는 거라니까요? 이번 주에 나와봐요. 이게 좀 뭔가 불확실한 게 거쳐지고 나서 나와야 탄력이 붙겠죠? 그쵸? 근데 로봇주도 이제 눌림목에 있는 거 꽤 많겠다. 오늘 하락 조정이 꽤 있어서. 나우는 별로 안 빠졌네. 나우 로보틱스. 이것도 모양 이쁜데. 시메스. 야, 이걸 여기까지 밀었어?
야이씨. 솔직히 좀 사고 싶기는 한데, 이런 것들 보면. 근데 꽤, 이제, 링크가 어떻게 됐나요, 혹시? 얘는 별로 빠지지도 않네. 링크 솔루션 진짜 세네. 이제 PIM, 한라캐스트 이런 것도 보면, 이제 11선 깨졌더라고요. 예. 지키다가 깨졌죠. 와, 유로핏은 내일 발표한대요. 뭐 여튼 여러분, 환율 1481원. 환율은 제가 한번 예전에 좀 자세하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환율 걱정들 많이 하시는구나. 환율이요, 옛날처럼은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유 노말이 맞아요. 환율은 유 노말이 맞고,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관세예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관세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을 하면 환율이 워낙 약세 요인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라도 증시가 부양이 돼야 돼요, 사실. 그래서 자금이 증시로 이제 선순환이 되고 이래야 환율이 연착륙이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환율이 급격하게 내려가긴 어려워요. 가입하려면 어디에 하면 되냐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보여드릴게요. 3490-4605 전화하셔서 하시면 되고, 와우넷 그 회원 가입하시고 와우넷 고객센터 한번 전화해 보시면 잘 알려주실 겁니다. 이게 와우넷에서 하는 방송이잖아요. 오늘 이벤트 하고 있어요. 자, 저는 11시 20분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제 뒷방송 오늘은 동엽이 형 아니겠다. 근데 원래 제 뒤에 김동엽 대표님이 방송하시잖아요. 역시 좋은 분이세요. 예. 어제 저한테 카톡이 왔었어요. 뭐라고 왔냐면, 독감 심하시다 얘기 들었어요. 쾌차하시길 바래요. 이런 카톡이 오더라고. 마음 따뜻하신 분. 그 형님도 잘 돼야 되는데. 예. 자, 어쨌든 오늘 저는 11시 20분까지 진행을 해야 돼서요. 이제 그 뒤에 또 같이 하실 분들은요, 제가 시간표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1시 반까지 점심시간 가질 거고요.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공개방송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어디서? 와우넷에서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원래 웬만하면 종목을 요 타이밍에 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제 기준점이랑은 뭔가 맞지 않아서 조금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종목은 요 오후 와우넷 공개방송 할 때 종목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식사들 하시고 저는 또 이따 뵙고, 굿모닝 작전은 내일 10시에 정상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유튜브는 오늘은 이제 공개방송 날이라 어쩔 수 없이 좀 패스인데, 내일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프지 마시고, 예, 내일 뵙겠습니다.